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덕종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 진료를 담당했었고요. 작년부터 위닥터 자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학부모를 위한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정 그리고 학부모님의 변화로부터 나옵니다. 아이들은 학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 역시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학부모가 아이에게 감정 조절을 모델링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아이들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훈련하고 또 체화를 시켜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감정 조절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위하여 말씀드릴 첫 번째 것은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서는 안 그런데 유독 우리 아이에게는 자꾸 화를 내게 되고 감정 조절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나의 가장 강렬한 감정이 투영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내는 화, 짜증에는 나의 어떠한 감정이나 욕구가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의 아이에 대한 불안이나 조바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무엇에 대한 억울함이나 속상함이 투영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빨리 치워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또 그 이면에 나의 어떠한 욕구에 좌절이 있는지 천천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충분한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것은 속도를 늦추기입니다. 감정이 확 치밀어 올라올수록 더더욱 감정에 대한 반응의 속도를 늦춰보고 때로는 멈춰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감정은 항상 이유가 있고 정당한 것입니다. 감정이 떠오르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그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고 소화하는 방식은 더 나은 방식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이 더 나은 방식들을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감정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때 반드시 한 번에 빵 터트려야지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풍선의 바람을 빼면서 터트리지 않고도 감정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너무 벅차오르기 전에 바람을 조금씩 빼듯이 천천히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먼저 인식하고 이제 늦추고 멈춰 보자 하고 나 자신에게 신호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호흡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화가 올라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것이 감정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격앙시키게 만듭니다. 깊고 느리게 호흡을 하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신다면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 호흡을 활용하는 것이 더 능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만 늦추고 멈춰봐야 된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훈련해 보신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신다면 요즘 잘 알려지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을 연습해 보시면 지금 이 순간으로 주의를 가져오고 감정 조절하는 것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위하여 말씀드릴 세 번째 것은 아이와 대화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보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하지 못하거나 생활 관리를 잘 하지 못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등에 화가 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모습들이 나올 때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의 특성과 인격을 가진 나와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가 투영되는 나의 분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일단 아이와 나의 관계가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하는 관계부터 되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기이되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좋은 조언들, 좋은 방향성이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의 좋은 관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지름길은 사실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들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인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시간 외에 순수하게 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도 짧게라도 가져가 보십시오. 한 번의 대화에서 무엇인가 바로 해결이 되고 완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즉각적인 좋은 반응을 기대하면 금방 다시 화가 오를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아무런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나의 좋은 마음과 좋은 메시지가 일단은 전달이 되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대화의 패턴도 다양화시켜 보십시오. 가벼운 농담하듯 툭툭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보며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보십시오. 대화하는 상황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주제도 다양하게 넓혀 보십시오.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지 부모가 바라는 방식의 소통만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아이에게 부모의 진정한 관심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좋은 대화 경험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시작이 되고 조금씩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불안과 조급함도 다소 줄어들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불안과 조급함이 투영되는 화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자신, 나를 돌보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책임들 속에 살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못하고 소진되기가 쉽습니다. 핸드폰이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채로 여러 어플들이 켜져 있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벅대다가 결국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하고 외래에 오시는데 만나 뵙게 되면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사고의 흐름을 가지신 분들이 소진이 되어서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의 공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몸을 돌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휴식도 취하고 좋은 것도 먹고 잠도 잘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아니 일주일에 일부 시간이라도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나 자신이 좋고 즐거워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우 바쁘고 촉박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약간의 시간들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책임감 속에 고군분투하는 일상의 그 많은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소한 취미나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는 잘 알겠으나 감정 조절이 계속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환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감정 조절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생각이 꼬리꼬리를 물고 감정이 격앙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고 안정제를 복용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긴장과 화를 이완시키는 것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이나 불안 반응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치료만으로도 도움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감정 조절에 대해서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육아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어가지고 치료를 종결해도 계속 성공적으로 아이와의 관계에서 감정 조절을 해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마주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감정의 폭풍 속에 길을 잃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모두 마음의 시험에 계속 들게 될 텐데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아이도 그리고 나와 아이와의 관계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주십시오. 대부분의 힘든 감정들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불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를 그리고 아이를 조금 더 믿어주시는 여유를 가져주시고 지친 마음들을 조금 더 돌봐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신다면 감정 훌륭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